이어서 총무국 소관 추경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권영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7억 7,366만 8천원이 증가한 171억 1,8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 예산액은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4,2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8,7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1,287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4,557만 3천원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 예산액은 70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2,612만 5천원입니다. 상생협력과 세입 예산은 150만 원이 증가한 1,560만 원이고 세부 내용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40억 5,936만 6천원이 증가한 2,055억 9,8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관 지하서고 면적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자산 취득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 사망자 증가로 부조급여 7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액 및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6억 5,765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경기도 북부청사 파견공무원 전세보증금 1억 원과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9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올해 3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평택시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횡성 남산 건립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 횡성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정산 잔액 141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민원 토지과 소관으로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7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생협력과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증액한 26억 3,823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도비를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경수 의원님.
32쪽에 이제 초보 이제 확장 이제 바닥장반 정비를 했는데 왜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그냥 크게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기존에 뭐 건물이 작은 데다 들어간 거예요? 요거 면적이 줄어든 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그거를 이제 전체를 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 일부를 좀 줄여가지고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 그것 좀 기동대가 기동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이렇게 지금 그럼 애초에 그렇게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거를 내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아니 건데 내보내려고 했으면은 내보낼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참고 원래 이게 조금씩 쌓아놓고 사용하던 건데 그걸 빼내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동대가 이제 사용할 그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 나갈 곳을 뭐 놓고 나서 해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할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도 좁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게 기존에 있던 것도 뺄 것도 마련해 놓고 빼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청 사고가 있어서 기 활용했는데 이제 부족해가지고 옛날 구 식당짜리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그거는 이제 당초에 그 기동대 사정을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줄은 건데, 그럼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해던가. 그리고 참 이건 안 좋은 건데, 뭐 부조급여가 이제 그게 됐던, 참 이런 거는 쭉 가야 되는 건데, 참 뭐 이렇게 늘어서. 그리고 어떻게 됐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 그러면은 뭐 비정규직 이렇게 따지면 한 2,000명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다 그 관리 카드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 일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카드 경우에는 참 면밀하게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걸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뭐 부서나 이제 그런 인사 저기 할 때, 인사이동 할 때도 그런 게 많이 참조가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주저기가 이제 국민들 그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붙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망에는 저희가 거의 예측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됐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공무원들도 또 이제 그런 저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건 뭐 예측 못하는 거지만. 직원 직접 저기 하는 건 이제는 뭐 한 명 있으가 막 이런 적이고 여기에는 거의가 이제 가족 부모님들이 많이 뭐 저기 돼갖고 아프셔서 저기 하는 분들은 한 명은 넘죠, 해마다. 주저기가 이제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33쪽에 이건 뭐 정책적인 거라 했지만 이제 특별교부제가 나와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동사무소 이제 뭐 면사무소 이런 개념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한 2000년 그때면 좀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낯설었었거든요. 지금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라고 하면 모르십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래야 아시지. 지금 60대 되신 분들, 하다못해 50대 분들도 그게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와요, 이제. 근데 또 이걸 또 바꿔. 이게 혼란만 있는 거 아닌지. 정책적인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도심지나 신도시 같은 데는 이게 뭐 동사무, 면사무소, 뭐 센터가 됐든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제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먼저 한 세 군데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고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금년까지 또 네 군데를 추가로 하고 내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쉽게 할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22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안 할 수는 좀 없습니다. 아니 형평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예산까지 초과해서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라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의원님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그 걱정이시는 부분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사실은 이거 이제 추진 전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저희 이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 할 때도 저희도 이제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뭐 평가를 위해서 뭐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이제 뭐 국장께서 설명드렸지만 국비를 내려줘가면서 또 그리고 이게 이제 2016년도 정부 종합평가 지표로 또 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하고 이제 복지센터 이후 분구 이제 두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복지 행복하잖아. 근데 굳이 거기다가 행정복지를 넣어서 이 돈 뭐 국비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이게 그렇다고 행정복지센터라고 또 사람들이 안 불러요. 명삼 소동삼 계속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명칭은 그렇게나 부르는 거라고. 명칭도 그런데 이제 뭐 정부 정책 기조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뭐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2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35쪽에 이제 뭐 생활체육 회장기 종목별대 이게 왜 감액이 되는지.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그냥 일반 생활체육회 장비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지금 생활체육회가 없어졌어요? 아니 거기에서 이제 4개만 요 대를 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금액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생활체육회 뭐 연합회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3월 26일자로 거죠? 예, 평택시 근데 체육회와 지금 왜 그런 명칭을 왜 쓰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좀 아직까지도 예, 연합회라는 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됐어도 예. 다 해체잖아요. 예, 그렇죠. 3월 달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적으로 이제 효력을 상실했어요. 예. 그러면 그 타이틀 갖고 내가 대표성이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정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만 저희가 좀 이게 그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제 3월 26일 날 바뀌면서 9월 말까지 이제 그 하부전을 다 통합하도록 지금 동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합을. 근데 우리가 지금 3월 29일인가요? 26일. 3월 26일 날 이후로도 생활체육협회장이 했어요. 대회. 안 한 게 아니 했어요. 자체적으로 해갖고 예산 다 해줬습니다.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딱 법적으로 저기 했으면은 그런 걸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저기 생체하고 합쳐졌지만 아직도 그 기능은 인정은 다 해주고 있어. 왜 뭐 어떻게 됐든 뭐 도대가 됐든 정책이 됐든 이런 걸 해야 되니 그분들이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에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여튼 우리가 계속 동면을 하고 좀 유도를 해서 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강제성이 좀 없다 보니까 아직 그냥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데도 자격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아주 유도를 하고 좀 지금은 수업이 어떻게 되고 보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지역적인 동아리 형식이야 지금은. 예.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옛날 그 연합회 그걸 해갖고 갖고 간다고요.
그 종목에는 대표성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 뭐 알겠습니다.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던 도에서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도 어떻게 할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뭐 또 중앙도 거의 지금 뭐 비슷한 회장 선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밑에서는 준비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야만 뭐 도도 정리되면은 바로 올려서 바로 승인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건 마치. 예, 더 질의하시려는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세요. 32페이지 지금 인력운영비인데 총괄로 해가지고 지금 6억 5,7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주저기가 이제 그 직원들 그 건강보험료라든가 요 정산에 따른 그 부담률이 좀 인상이 됐어요. 요율이. 그 다음에 그 무기계약 근로자들 그 퇴직이 이제 증가가 돼서 이제 퇴직금 주저기가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총액임금제에 지금 저기 적용을 받는 거죠? 예, 예. 그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연령이 차가지고 이제 예, 예.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거 일반직하고 틀리게 이제 이 무기계약직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중간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평택시 인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무기계약직을 뽑을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기계약직을 안 뽑고 기간직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계획이에요? 그 근본적인 지금 총무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주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무기계약직들이 제일 많은 저기들이 이제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은 계속 이 결혼이 생기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상하수도의 이제 검침원들, 이런 분들은 계속 지금 충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생기는 건. 그 위에는 지금 무기계약직은 거의 그 외에는 뭐 단순히 이제 업무 보조에는 여직원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95% 이상 물론 차지하고 있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인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평택시는 과연 주관이 있는 건가, 인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도 지금 상하수도에서 지금 3명 요청이 올라왔죠. 예. 그 이거는 좀 확인할 수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태까지 기간직으로 계속 돌리면서 안 뽑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 날 순간 되고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승진 인사나 발령 인사도 이렇게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확한 틀은 없다고 그러지만 주관은 있어야 되는데 그 주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업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하수 검침 분야는 결혼이 나면은 바로 보충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자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무기계약직 되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저기 뽑겠다. 예, 예. 하나만 지금 우리 현재는 그렇게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35페이지 횡성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해가지고 2억 5천인데 여기 지금 몇 면이죠?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아, 면이냐고, 면. 아, 면. 면은 4면입니다. 4면이요? 예. 4면을 전부 다 인조잔디로 깔으려고 예,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인조잔디장을 족구장도 지금 인조잔디장을 한다고 그러고 테니스장도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족구 전용구장 같은 데도 인조잔디가 있고 그냥 흙이 있는데 예, 예. 과연 어떤 게 평택시에서 흙이 좋은지 인조잔디가 좋은지 하드코트가 좋은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책을 가려면은 일괄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때 요구하는 사람들마다 틀려가지고 좌지우지가 돼요, 지금. 지금 가장 큰 게 이충래포츠의 테니스장이라고 지금 봐지는데, 평택시에서는 거기 같은 경우는 하드코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인도장도 조금 만들고.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평택시 행정은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들마다 틀려진다면 어떤 장단에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지거든요. 이게 좋으신 지적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